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조금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락했다 상승하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힘을 내고 있고요. 0.07% 상승하면서 187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대거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거의 6천억 원 가까운 매물이 현재 쏟아지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특징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이 업종 지수로는 거의 2% 가까이 오르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업종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에는 조금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소식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저희 프로그램 참여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해보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에는 좀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기도 했는데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우리 시장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장 초반부터 출회되었던 외국인 선물 매도세와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세에 의해서 시장은 좀 장 초반에는 큰 폭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어들면서 시장은 반등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등 탄력이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프로그램이 한 6천억 가까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융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좀 한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2.5%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LG전자도 1% 가까운 상승세로 반전했고 하이닉스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는 등 종목별로 특히 IT 관련주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고 반등세를 좀 이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자면은 단기적으로는 순환매 흐름이 좀 더 이어지면서 시장의 꾸준한 우상향 흐름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 탄력도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프로그램 매물 출회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해봤을 때는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역시 상승 반전 쪽으로 가닥을 점차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 그 중심에 전자전기 업종이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좀 동력이 약해졌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전기전자 업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익 모멘텀이나 영업이익 개선세 측면을 본다면은 뚜렷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1,800을 넘고 1,900을 넘어서는 1,900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IT주들은 좀 소외를 받았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일에도 연중 저점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여전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그동안의 악재들은 상당 부분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악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종목군들에 좀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IT 관련주들이 상승 반전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중장기적인 접근에 있어가지고 IT 관련주들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상황에서 강한 반등을 보인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지수가 등락을 보이는 과정 속에 물량 소화 과정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흐름이 좀 출렁이는 모습이 보일 때 저점 매수하시는 관점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업종 쪽으로 살펴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는 업종을 찾기가 좀 힘이 들고요. 오히려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업종을 찾는 게 더 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시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나갈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5일, 20일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시장은 장 초반부터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IT 관련주들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시장 흐름에 있어가지고 저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목하실 부분은 오늘 그리고 내일 장 초반에 5일, 20일 데드코스가 발생한 이 지수대를 얼만큼 빨리 회복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상승 흐름에 있어가지고 20일, 60일, 120일, 20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보였을 때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일, 20일
단기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가 저점을 기록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5일 20일 이동평균선의 데드 크로스 발생한 오늘 시점에 5일 20일을 회복할 경우에는 시장은 다시 한번 1900선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이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업종별 차별화가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있어가지고 좀 업종별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수급 흐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흐름을 수급이 결정짓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 업종들로는 기계, 섬유유복, 화학, 그리고 증권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에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는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지수가 상승적으로 방향을 다시 가다듬고 있고 경기 부양안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준금리 인상 조치 때문에 조금은 휘청거리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 만회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증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간 불안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약간 반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시장은 출렁거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중국 금리 인상 재료가 노출된 지 하루 지나면서 미국 시장도 좀 안정이 됐고요. 주식이나 원자재, 환율 시장 모두 다 안정세를 이제 되찾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출렁거리고 있지만 뭐 이게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그런 모습이고요. 돌발 악재성 재료로 인해서 어제는 환율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까지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뭐 거의 정상으로 다 반영이 되고 있고요. 금융시장이 거의 회복이 거의 다 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기업 실적의 호재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보잉이나 델타 항공 같이 항공주가 실적 호조세 발표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 3분기 기업 실적이 지금 발표되는 그런 기업마다 예전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그런 전망이었는데 실제로 발표가 될 때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시장이 실적 발표가 뭐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것이 인식이 되면서 눈높이가 좀 낮아졌다. 이것도 좀 이유가 되겠고요. 발표되는 기업마다 좀 예상보다 좀 좋은 기업 실적 발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 2분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본 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좀 긴 빠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3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되면서 실적이 좋긴 한데요. 4분기 이후에 대한 전망이 그다지 좋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주가가 대부분 실적 발표한 다음에 또 조정세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코아나 인텔이나 IBM, CT, BOA 모두 다 실적 발표 전후로 고점 이후에 조정세 진입한 그런 모습인데요. 실적 사이클을 따져봤을 때 결국 미국이 우리보다 한 분기 정도 늦은 사이클로 봐도 될 것 같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분기 아주 좋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3분기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부진한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베이지북에서 경제 회복이 부진하다 뭐 이렇게 밝힌 점이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유동성 공급의 정책적 조치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유동성 공급은 시장의 지지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미국도 중국 금리 인상의 문제는 한 번 정도 충격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만큼 또 빠르게 낙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빨리 회복됐다. 어제 우리 시장의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종목별로 봐도 중국과 상관성이 좀 깊은 캐터필러 같은 경우가 2%대 상승세 어제 보였기 때문에 악재 발생 이전 주가 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고요. 캐터필러 같은 경우 오늘 밤에 실적 발표 한번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중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조정세를 받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지만 지금은 좀 많이 만회를 했고 오히려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악재성 재료도 몇 개 분명 있었습니다. 북한 관련 루머도 또 나돌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또 긴축 우려가 될 만한 그런 경제 지표들이 속속 발표가 됐었는데 이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증시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에도 낙관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상이 돼가고 있지만 아직도 뭐 완전히 돌아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이 오전에 나타났었던 그 말씀하신 북한 관련 루머 같은 것이 시장에 나오면서 반영이 된다는 그 자체가 투자 심리가 완전히 안정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한 발짝씩 먼저 움직이는 양상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간 좀 들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또 장중 낙폭 확대했었던 그 점을 제외한다면 어제 상승한 것에 대해서 조정세가 출현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상승세는 사실 의외의 상승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오늘 나타났었던 그런 조정에 너무 좀 크게 불안할 필요는 없고 부담 없이 그냥 기간 조정 정도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 있어 보이고요. 말씀하신 중국 경제 지표가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CPI나 PPI 또 3분기 GDP, 산업생산 등의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소비자 물가나 산업생산 같은 부분은 사실 부담이 별로 없는데요. 그 PPI나 GDP 같은 경우가 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 또 특히 GDP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는 낮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예상을 넘는 수치였기 때문에 부담 요인이고 향후에 또 긴축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의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성장률이 높은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나온 그런 GDP 수치 때문에 최근에 금리 인상의 이유였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지표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향후의 긴축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높여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수치 공개 이후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우리나 모두 다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줄였고요. 또 하락 반전까지도 했기 때문에 중국의 긴축이 이미 결정된 그런 금리 인상의 영향은 단기간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인 또 긴축 조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불확실성의 문제와 더불어서 향후의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우리 시장이 어제 오늘을 지나면서 좀 안정권으로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는 아직도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 쪽에서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연기금이나 국가자체단체 이쪽에서도 매도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 쪽은 아직도 불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600개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 4,600억이나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업종별로도 그동안의 움직임의 변화 조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그러한 IT 쪽으로의 또 매기 이동이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 강했었던 금융주 같은 경우 이제 단기 악재가 발생되면서 하락을 보이는 점이 좀 특징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어제 금리 인상 때 나타났었던 그런 흐름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 아직도 안정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 조정이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중국 관련주를 봤을 때는 소비 관련주가 좀 오늘 진폭이 좀 나타나면서 장중 등락이 불안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낙폭이 좀 진정되면서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까지 나타날 때까지 중국 관련주 쪽은 약간의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수급하고 업종별 흐름에 예전하고 약간 좀 틀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인식하고 시장 대응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진 부장께서 꾸준하게 산업재 부문에서 시선을 조금씩 IT 업종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업종 지수 자체도 1% 중반 이후로 넘어서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IT 업종은 잘 나가고 있지만 나머지 업종들이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한데 투자 전략 세워나가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10월 말하고 11월 초가 약간의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재료 발표도 있습니다. 미국 경기 선행지수 발표로 인해서 재료 노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호재다 이렇게 호재로 이제 작용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유동성이 버티는 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은 흐름이 앞으로도 10월 말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중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외국인 선물 매매가 있기 때문에 시장 교란 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매수나 매도나 모두 다 장중에 추격 매매는 좀 주의해야 되겠고요. 이런 누적된 외국인 쪽 선물 매도 포지션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총산될 때 상방 쪽으로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매가 부정적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매매 방향성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매수의 경우는 저점 매수로 좀 한정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업종의 선택은 이제부터는 IT 업종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비중을 좀 더 늘려갈 필요가 있겠다. 10월 말로 가면 갈수록 늘려갈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전 매매 타이밍은 박스권 1840에서 한 1890에 상단을 1890 정도로 보고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 1840에서 1890선에서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IT 업종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잦아드는 듯했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선물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4,500계약 이상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다가 현재로서는 3,700계약 정도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소 좀 오전보다는 순매도 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외국인들 얼마 전이죠. 한 3일 전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12,000계약의 순매도, 그리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은 6,000계약 이상의 선물 순매도 흐름 보여주면서 급속도로 선물의 매도 포지션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오늘 프로그램 매도 쪽에서 거의 5,900억 정도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면서 종합지수 상의 이제 혼조세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 흐름, 일단은 현물 시장에서는 방향성 자체가 좀 관망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 쪽보다는 좀 어느 정도 두고 보자라는 개념의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선물 쪽에서는 이러한 매도세, 이러한 분위기는 다소 해치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자체가 어차피 1900선 안착이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러면은 당분간 모멘텀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해치를 걸어서 선물 쪽에서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들 선물이 지속적으로 매도 쪽으로 출회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러한 이 분위기가 이제 그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추세적으로 하락을 갖다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아직까지는 튼실하다라는 개념이고요. 이 악재라고 한다 이러면은 이제 환율 전쟁으로 인한 이제 중국의 그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요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특징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방향성은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서 어느 정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이 될 것이고요. 선물 베이시스 또한 현재로서는 이제 0.3포인트로 이제 콘탱고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가 계속 출회되는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의 그 현물 시장을 이제 억누르는 그러한 역도덕 현상이 향후 이제 지속적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 쪽으로도 특징적인 부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내리고 있는 업종을 찾기는 상당히 쉬운데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업종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어떤 업종을 외국인과 기관이 노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금일 업종별로 외국인 기관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 편중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그렇게 크게 순매수를 하는 업종도 그렇게 드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관도 이제 골고루 매수하는 업종은 이제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쪽은 이제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융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하나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8% 이상 장중에 빠지는
그러한 흐름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 이 금융업종에 대한 불안 심리가 외국인과 기관들한테 조금 억누르는 뭐 그러한 이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업종을 살펴보게 되면 화학업종과 철강 금속 업종을 주로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수하고 있는 업종은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기계 업종과 전기 가스 업종을 소폭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를 갖다 아주 집중적으로 대규모 순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 업종은 이제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이 매도하는 업종으로는 금융업종, 이것도 이제 외국인들과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금속을 이제 기관들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업종들은 이제 골고루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요, 금융주, 철강주 매도, 운수장비, 기계, 전기가스, 전기전자 업종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운수장비, 기계, 전기가스는 몇몇 재료가 포진된 대형주에 국한이 되어 있는 그 특징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체적인 업종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 움직임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관들이 이제 전기전자에 대해서 대규모 순매수와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반발 매도세가 나오는 뭐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기관들이 대규모 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폭 매도의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를 봤을 때 외국인들도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매도할 생각은 그렇게 없다라는 측면이 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전기전자를 대규모 매수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이 대체적인 지수 하락을 주도하는 업종들과 그리고 전기전자 대형주들 이러한 쪽이 올라오는 쪽이 서로 상충이 되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혼조세 그러니까 보합선에서 이렇게 상충하는 뭐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중심의 향후 움직임은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자전기업종 쪽으로는 일단은 뭐 내년 1분기쯤으로 가봐야지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만큼 그동안 좀 바닥을 많이 다졌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520선 단단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코스닥 상황도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뭐 거래소 시장 쪽이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과 이제 거래소 쪽의 중소형주들이 각계전 투식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주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집중됐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태광과 서울반도체, 디지텍 시스템, 크루셀텍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성광밴드 등으로 매수 상위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수익률 또한 급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핸드폰 부품주와 플랜트 피팅주 그리고 이 태양광 그리고 원자력 테마에 대한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의 정부 주도하에서 나타나는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의 흐름도 이러한 테마 부분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들 그 기관들 쪽에서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심텍이라든가 휴맥스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KH바텍, 파트론 등으로 순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은 반도체 부품주와 핸드폰 부품주, 이런 쪽에 대장주 성격의 실적 우량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코스피 지수의 부진함을 후방업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부품업체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매의 동참을 우리가 충분히 해봐야 되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더 유망하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변화가 있을 법도 한데 그래도 그대로 많이 가져가지고 계십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오늘 상당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정 부분 매물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상에서의 그 변화는 전일 이후로 해가지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급등을 했죠. 6.6%의 대형주 쪽에서는 상당히 좀 급등한
1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고점이 17만 3천 원을 달성한 이후로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성하면서 좀 내려누르는 그런 이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상에서 편입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분할 매도 쪽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서서히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일 말씀을 드렸던 이제 LG화학이라든가 SK 두 종목이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일단 뭐 저점 이후에 나타나는 강세의 모습을 지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일도 강세였고 오늘도 이 오전에는 시작하자마자 약세였다가 다시 강세로 이제 돌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내내 약세 분위기 그리고 어느 정도 관망 분위기가 연출이 되다가 현 시점에서 뭐 한 2시 한 20분 정도부터 해서요 급진적으로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강하게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하시는 쪽으로 그리고 추격 매수도 어느 정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을 하겠고요. 나머지 STX 엔진 그쪽 그리고 그 KP케미칼 쪽은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렇다면 뭐 따로 관심을 보일 만한 그런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삼성전기를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4일 연속 순매수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고요. 당일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재료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주가 부진 이유를 좀 알게 되면은 이제 상승의 논리도 알 수 있겠다라는 판단인데요. 그동안 이제 당사의 주가 부진 이유로서는 이제 LED 업황에 상당히 부진했다.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LED 쪽의 그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익 규모는 이제 2분기를 피크치고 3분기부터 둔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악재로 돌출이 되면서 지수 대비로 해서 반대로 가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업황 부진이 이제 그 당사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서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은 이제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재차 호전된 흐름으로 방향을 턴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 부분이 또 이유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당사의 3분기 예상 실적, 영업이익은 2,790억 정도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분기 대비로 해서 그 어느 정도 상당히 좀 한 10% 정도 감소되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가 전자 부품업계의 계절적인 이제 성수기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수치로서는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해서 1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그 이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이 1조도 못 미친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 국면으로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인 분석사항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술적인 분석사항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차트의 흐름은 횡보 뒤에 박스권을 탈피하려는 그러한 강한 움직임을 현재로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평선상으로 봐서는 60일 이평선이 오늘 골든크로스가 되는 일봉이 골든크로스 되는 하나의 이 시점인데요. 오늘 장대 양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는 부분은 그동안 한 달 반 동안 있었던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강력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12만 원에서 12만 3천 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좀 짧게 잡죠. 일단 13만 5천 원 정도 수준. 이평선상으로는 121선에 육박한 그러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손절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급등주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그 제대열 관련주인 그 메디포스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배아줄기세포 관련해서 임상 시험에 의한 그런 그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 제론사가 배아줄기세포 관련해서 이런 그 척추 손상 관련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향후 이런 그 줄기세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메디포스트는 카디스템이라는 그 연골재생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그러한 그 상업화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갭 출발 후에 9% 가까이 올라왔다가 주가는 다소 밀리면서 플러스 2%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초가 부분 갭 상승한 부분을 깨지 않으면서 일단 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35,500원 정도 추세선상으로 걸리는 자리죠. 35,500원 정도의 지지로 보시고 현재가인 36,300원 전후 매수에 가담을 해보는 전략 좋겠고요. 일단 직전 고점 박스권 38,650원의 돌파에 성공하면 4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룡수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양조금증권 신촌시점의 최희승 대리 그리고 또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황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죠. 복잡합니다.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한데 좀 많이 줄었어요. 네. 이번 주에 가장 큰 좀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제 액더덕 현상, 그러니까 네.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교란하는 그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이틀에 걸쳐서 1,600계약 이상 쏟아져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다. 따라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앞으로 좀 우려해야 될 만한 상황이 지금 현재 매수차익 잔고가 약 한 3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인데 네. 만약 아직까지 뭐 회전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회전이 나와서 대략 뭐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은 1조 원까지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최대 1조 5천억까지. 따라서 이런 좀 악성 매물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선물 지금 포지션, 매도 포지션 취한 부분은 사실 뭐 어떤 차익 거래보다는 투기적인 그런 매매가 좀 컸다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이런 투기적인 변동성 매매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제 기준금리를 중국에서 인상을 하면서 이제 큰 또 이슈가 됐었고 네. 어제 이제 국내 금리도 이제 연내에 인상할 것이 아니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하루 또 낙폭이 상당히 크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네. 업종별로 이건 순환매라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추세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상승 트렌드는 아직 무너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상승 트렌드를 좀 위협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유효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주목해 볼 부분이, 그러니까 짐을 좀 덜고 가자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대량의 선물 매도를 지금 그러니까 선물 매도를 해서 프로그램 매도를 출회를 시켜주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그 지수가 급등할 경우 급등할 적에 이제 그 대량의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이제 동반 상승시켜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네. 이제 그러한 흐름이 앞으로 또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좀 출회를 시켜주면서 양호한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호한 조정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최승대리께서 금융주들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하나금융지주를 골라봤습니다. 오늘 좀 악재가 있었어요. 네. 최대 주주죠. 테마색이 물량을 다 던지고 다른 곳으로 갔다. 뭐 이런 뉴스가 또 들려왔는데 좀 가슴 아픈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금융지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은데 3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장중에 뭐 8% 넘게 밀리기도 네. 했는데 이분께서는 좀
뭐 뒤통수 맞은 그런 기분이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던져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 어제 종가가 뭐 35,500원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좀 네네. 보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시니까 뭐 뒤통수 맞은 기분 저 같아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좀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지금 네. 블록딜 관련해서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그 테마섹에서 CS 쪽으로 이제 블록딜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 그 이후에 오늘 이제 장외가로 지금 매각 가격은 지금 33,400원, 6%, 어제 종가 대비 6%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각됐다라고 지금 공시가 나왔는데, 네. 자, 이런 부분들 오늘 뭐 매각 가격 밑으로 더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적으로 빠지는 부분은 원래 오늘 금융업종이 빠져야 됐던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빠지는 거고, 따라서 매각하려는 그런 가격 33,400원 이상으로 다시 좀 반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뭐 비중 30%에 34,000원이면 최근에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고, 15일 날 영업이익 나온 거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대선 충당도 좀 안정을 잡아가고 있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좀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금융지주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오늘 뭐 개파락했던 거는 블록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거래량도 오늘 블록딜 물량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추세선 하단까지 좀 하락을 한다면 약 32,000원 선까지 좀 위협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이런 부분들 오늘 뭐 업종 자체적으로 좀 빠지는 부분까지 좀 가세가 되면서 낙폭이 좀 컸다라고 판단이 되고, 내일은 어떻게 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데서 금융주 쪽에 이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네. 좀 반등도 가능한 만큼, 일단은 뭐 34,000원 정도에서는 최근에 좀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34,000원에서 일단은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안정세를 보이고 다시 한번 매각 가격 이상 33,400원 안정 지지 받고 올라갈 때 다시 네. 한번 매수해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이 분명 있기는 있겠죠.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34,000원 부근에서 뭐 빠져나오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저희가 살펴봐 드렸고요. 이번에는 LS산전 이전에 저희가 먼저 현대홈 쇼핑부터 상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예, 금일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그 장 막판에 지금 아래꼬리 달면서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2007년 이후로 매출액이 20% 그러니까 매년 20%씩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은 높은 마진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에서 25% 정도의 순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공모가 대비 45% 좀 비싸게 상장한 만큼 앞으로의 좀 추가적인 그 매물 압박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응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 지난번에 저점이 107,500원을 지금 지속해서 지지해 주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아랫꼬리를 달면서 지금 장 막판에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는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공모가에 대한 그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 매물 압박이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출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앞으로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손절에서는 10만 5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지만, 손절하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10만 5천 원에서 한 1만 원 사이에서 하반 경직이 나온다면은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시는 전략이 향후 그 수익률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홈 쇼핑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죠. 최근에 좀 관심을 받았던 업종 쪽으로도 관심이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매수를 70만 원에 하셨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남양유업 최근 추세가 조금 꺾였습니다. 비중을 2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가지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시다고 886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최희승 대리와 함께합니다. 네, 지금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뭐 갭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사실 뭐 저평가 매력 때문에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사실 좀 오버슈팅이 됐다라는 좀 측면이 있고 사실 뭐 저평가 됐다라고 저도 좀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 PBR 같은 경우에는 0.8배 그리고 지금 매출이 올해 예상 매출이 1조인데 지금 시총이 약 5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저평가돼 있다는 부분은 맞지만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죄송합니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네. 그에 반대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도 빨리 이제 매물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유업의 일봉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좀 상승세는 좀 이어갈 것으로 보였지만은 각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따라서 급격하게 개인들 차익 실현 대기 물량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타임이다. 따라서 네네. 지금 70만 원에 매수하셨다면은 일단은 뭐 손절을 하거나 비중을 좀 써주셨나요? 20% 입니다. 20% 비중이시면은 일단 뭐 비중 줄이시는 것보다는 일단 좀 잘랐다가 한번 확인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거나 하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60만 원 선까지는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200일선을 한 방에 뚫었어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 거래량이 다 매수 거래량이 아닙니다. 매도 거래량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단기적인 급등에 대해서 부담은 계속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좀 최근에 이격이 컸었는데 이격 조정을 좀 보인 이후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60만 원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 좀 자르고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지받고 올라갈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도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양유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남양유업이 최근에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그 반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S 산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여쭙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 LS 산전 매수가 가능한 권역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오늘 좀 관심 종목으로 LS라는 지주회사를 좀 들고 왔는데요. 네.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LS의 이제 자회사로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저는 매수 타이밍이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제가 그동안에 쭉 말씀드렸지만 분할 매수 전략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그 한 번에 큰 비중을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또 그러니까 그 향후 수익 유정의 측면에서 좋겠다는 측면인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기기와 이제 자동화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향후 앞으로 이제 정부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정부적으로 이제 육성한다는 방침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앞으로 이제 태양광 쪽이라든지 이제 그 그린카 부분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를 해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이 좀 수혜가 이제 부각이 돼서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일봉 말고 LS 산전의 주봉을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산전 보시면은 최근에 상승을 한번 했다가 지금 급락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0만 원의 돌파가 10만 원 저항대를 맞고 다시 한번 지금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지난 전고점 부분이죠. 지금 10만 원의 저항대를 부딪히고 나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8만 원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8만 5천 원, 지금 현 구간 가격대부터 8만 원대 초반까지 매집을 한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적정 비중을 매집을 하시고 나서 그 향후 올해보다는 내후년에 네네. 기대를 해보시고 네. 홀딩을 하신다면은 10만 원 이상 전고점 돌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LS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LS 산전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그때 또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희준 전문가와 LS 산전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부산 산업에 대한 매수 의견을 여쭙는 분이 계십니다. 최희승 대리와 함께 부산 산업 매수가 가능한 권역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 소재를 두고 있는 레미콘 회사입니다. 따라서 네. 뭐 이제 4대강 테마라든가 이런 테마를 좀 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그럼 과연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느냐? 그럼 이 현재 주가가 지금 보니까 오늘 현재가가 지금 19,450원이에요. 자, 이게 적정 주가 수준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재무제표를 잠깐만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13억에 매출액이 전년에 197억, 올해 늘어난다 그래도 약 200억 원대 정도로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현재 주가는 지금 매출액과 시총을 좀 대비해 봤을 때는 적정한 주가 수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다시 진입을 하는 거고, 네. 만약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좀 매수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차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부산산업 일봉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10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좀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고, 61선까지 지금 육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61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저평가 영역이 되겠고, 61선에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고평가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시총이 약간 높은, 이제 업종별은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61선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61선 뭐 종가상 기준입니다. 종가상으로. 그리고 장중에 만약에 깬다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61선 하락 이탈을 한번 시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래 꼬리가 달린 이제 종가상으로 해서 61선 지지가 나오고 그 이튿날 양봉이 뜨는지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는 전략이 매수 타이밍으로 좀 적절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 산업에 대한 매수 타이밍까지 정확히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포스코 ICT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많이 보내주셨네요. 1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11,000원에 비중 40% 보유하고 계시는데 오늘 좀 급락하고 있죠. 3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도 좀 낙폭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어저께도 지금 상담을 해드리는 종목인데요. 지금 지난 10,000원을 이탈하면 이제 일단 손질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흐름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비중이 좀 크신 상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 상황에서는 비중이 좀 어느 정도 20% 내지 좀 더 쉬고 나서 하방 경직이 좀 일어날 경우에 그 하방 경직이 일어날 경우 그때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금일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이 대량으로 실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성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하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 좀 자르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20% 당장 매도를 좀 하자. 그렇죠. 지금 현 시점에서 20%를 자르고 나서 나중에 향후 이제 한 9,000원대 초반의 지지를 확인을 하시고 나서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물량의 절반을 덜고 이 다음을 한번 기억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스코 ICT 살펴봤고요. 관심 종목 저희가 한 종목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희승 대리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오늘 넥센 타이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넥센 타이어 오늘 좀 제가 준비할 때보다 지금 가격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현재 넥센 타이어가 9,160원 좀 올랐다 약간 빠지는데, 자, 이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신차 납품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에 견조한 실적이 좀 바탕이 되고 있고, 또 대규모 지금 제2 공장 증설로 인해서 장기 성장성이 좀 부각된다는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상 매출액이 1조 정도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8,400억 정도로 16% 정도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첫 번째 이유, 신차 관련해서는 신차용 타이어 5.2라고 하는데, 기아차의 이제 K7 같은 경우에는 전량 다, 넥센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 7.2%였던 신차용 타이어 비중이 2010년도 들어서는 약 13.7%까지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또, 5.2 신차용에 비해서 교체용 타이어 R이라고 하는데, 교체용 타이어의 사실 이제 단가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5.2보다 R 쪽이 좀 높은데, 자, 인지도 상승으로 계속해서 이런 높은 판매 단가를 수익성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경쟁력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대규모 공장 증설 관련해서는 2012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 가동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2017년까지 예상되는 연 성장 평균 성장세는 한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씩 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사에 있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이 3.2조 원, 시총이 4.5조 원으로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 40% 정도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넥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조 대비해서 시총이 8,400억을 오히려 매출액보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타이어보다는 넥센 타이어 쪽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자, 이런 부분은 차트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넥센 타이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센 타이어 지금 현재 최근에 박스권 흐름을 이탈하는 강한 양봉 형성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스권 이탈하고 박스권 상단을 지지선으로 해서 지지 여부 확인하고 있고, 지지 이후에 다시 양봉 캔들 강하게 발생하고 거래량 동반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상승 추세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 탄력은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거래량이 좀 실려주고 있고, 기관이 계속해서 좀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수 주체가 뚜렷하고 지지 확실해지고, 자, 지금 매수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9,200원 이하,
지금 9,000원으로 제가 오늘 제시를 해왔었는데 9,200 이하에서는 9,000원대까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손절가는 지금 박스권 상단, 지금 현재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7,500원 부분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00원이고, 제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목표가는 한 네. 13,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넥센타이어 지금 매수 구간으로 살짝 들어오고 있어요. 네.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삼성테크윈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예전에 한번 살펴봤었죠. 9월에 살펴봤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삼성전기. 네. 역시 흐름이 좋아요. 네, 뭐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좀 시장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하면은 사실 뭐 아직 늦진 않았지만은 네. 저보다 늦었죠, 아무튼. 네. 미리 시장의 공포를 매수하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테크인은 104,500원, 101,500원에 이제 분할 매수를 했었고, 지금 뭐 네. 수익을 좀 거두고 있는 상태고, 뭐 이런 공포 국면 같은 경우에 뭐 한화도 그랬었고요. 삼성전기, 삼성테크인 마찬가지의 그런 메커니즘으로 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뭐 상당히 좀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살아나고 있어서 향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가 되는 만큼 보유하게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홍희진 전문가께서 LS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 그 큰 폭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속을 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수급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고 나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상당히 이제 우량한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LS전선, LS산전, 또 이제 LS니코 동재련과 이제 LS엠트론이라는 종목,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자회사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업체들이 지금 다 비상장 회사들입니다. LS산전을 제외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장이 될 경우 그에 따른 이제 지분이익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초고압 전력망 구축에 따른 이제 LS 전선에 대한 그 수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LS 산전 부분에서도 현재 지금 전력기기나 자동화 사업 부분에서 공장 가동률이 10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태양광 쪽이나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의 매출이 또한 추가가 된다면은 향후 이제 좀 성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매수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지금 기술적인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104,500원을 저점으로 지속을 해서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고점 부분인 105,000원의 지지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를 106,000원 이하에서 조금 매수를 하시고 나서 이제 수익은 이제 올해를 너무 크게 기대하시기보다는 내년을 보시고 이제 매수를 해놓자 선침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시호가 접어들었고요. 코스피가 0.1% 오르면서 1872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2200계약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장 마감에는 또 어떤 흐름이 나왔을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